개돼지들은 의느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후에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글을 쭉 써보다가 영상을 잘 찍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역겹죠.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계속 돌고 있다. 원래도 뺑뺑이 돌았는데 지금 더 돌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멘탈이 흔들려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하지 못하다가 어차피 이것은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라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정리를 추리고 추렸지만 그래도 내용이 제법 기네요. 자,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존경하는 의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식의 워딩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자, 유태인들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조센징들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이런 류의 사고는 옛날에 우리 과거에도 다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자, 그렇다면 21세기에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말이 되느냐? 환자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니 개돼지들 특성을 이용해야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의느님들이 말하는 개돼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하대하는 동물 따위다라는 의미의 그런 비하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분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두 분류로만 나눕니다. 자, 의느님, 그리고 의느님을 제외한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멍멍이가 됐든 꿀꿀이가 됐든 생가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의느님이 아니라면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의느님 아닌 비의느님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돼지라고 우리 국민들을 부르는 것이 그냥 의사가 아닌 국민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돼지도 의사 아니고 강아지도 의사 아니니까 의사가 아닌 국민도 그냥 그 같은 그 무리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아닌 나머지 미만 잡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놀라운 마음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타가 있네요. 자, 이분들은 의료인이 아니죠. 이분들은 의느님이고, 이 의료인들이랑 이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의느님들께서는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살리는, 이제 응급 상황 또는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숭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돈보다 중요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환자를 살리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돈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보다도 당연히 상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약 파는 사람을 더 우수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사 이래로 원래 그냥 당연히 있어 왔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은 핀토가 나가죠. 자, 환자를 살리는 일, 그 생가사를 주관하는 그 절대자, 신, 그 무엇이 하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본인들이 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여기서 넘어가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사유를 하는데 공산주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2024년도 2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거 온 인류가 인지한다고요. 자, 그런데 2024년도 의사들의 평균 급여가 2.8억입니다. 평균 연봉이 2.8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제가 5.2%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직종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평균 급여도 가장 높고. 자, 그렇다면 연봉을 1억 넘는 사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 평균 급여가 연봉이 2.8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가슴으로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야, 이런데 의원이 있었어? 나도 몰랐네? 라고 하시는 거기에 의사 한 명에
보조해 주시는 뭐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직원분들이 뭐 2명에서 1명에서 한 2~3명 있는 정도, 그 정도 규모의 그 의뢰님께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법니다. 2천을 30으로 나누면 그분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시면 얼마를 일당으로 버시는지가 계산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런 데 잘 안 가죠.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25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분들은 이런 데 잘 안 가셔요. 젊은 분들이니까. 그러면 조금 일반적인 의원을 가죠. 그러면 그 의뢰님, 그 직원 1명, 의뢰님 1명에 직원이 1명에서 한 3명, 4명 정도 있는 그런 곳에 의뢰님이 한 달에 한 5천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좋은 데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일부러 좀 찾아서 후기도 좋고 시설이 좋은 그런 의원님을 직접 그분의 용안을 뵙기 위해서 예약까지 하는 그런 병원을 간다. 가서 어차피 항생제 타고 진통제 타고 스테로이드 타오는 거지만 나는 꼭 그런 데로 간다라고 하시면 그 의원님 1명이 한 달에 이 정도를 버는 게, 이런 직종을 대한민국에서 2024년도에 평균 2.8억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적나요? 시내 대리인을 하는데 굉장히 적나요? 이것은 한번 우리 국민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정도인데요. 여기서 코로나 시즌에 2년 동안은 여기에 다 플러스 3천씩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플러스 3천, 여기서부터 플러스 3천, 여기서부터 환자를 또 많이 보죠. 여기서부터 플러스 5천 정도 여기에 더 붙여서 한 2년 동안 그분들이 열심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직원을 시켜서 콧구멍 쑤시게 하고 직원을 시켜서 임상실험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였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코로나 때 벌었던 거까지 계산하면은 무시무시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 중에 그 국가의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독보적인 1위 급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이에요. 한국 아니고. 자, 그리고 저런 개발도상국에서 임금 상승률이 막 10%씩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들 말고, 굶다가 라면 먹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막 10% 넘고 20% 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일단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종 중에 최근 10년 동안 임금 상승률이 5.2였던 직종은 그분들밖에 없다. 이분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은 돈보다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신의 대리인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박하다라고 현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것이 대한민국 의사 카르텔 집단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료 민영화를 하든,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지금 적자죠? 건강보험료를 2배로 늘리든, 의료 긴급 기금을 조성을 하든, 뭐 다른 세금에 있는 걸 빼와서 건강보험에 보충을 하든, 뭐 니들이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건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살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 비의사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개돼지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2024년도 2월 29일인데 제가 일부러 과거 걸 갖고 왔어요. 2023년도 2월 23일입니다. 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흘째 비워서 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자, 대학병원, 우리가 이 큰 병원을 보통 대학병원이라고, 종합병원, 아주 상급의 종합병원을 대학병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서 일하는 의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있고 일반의들이 있죠. 자, 전문의들은 교수인 사람도 있고 교수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냥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비교수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전문의가 있고 그리고 일반의가 있겠죠. 당연히 전문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임상 연차도 높고 연배도 더 있을 것이고, 일반의들은 이미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얘네들 군 미필이에요. 완전히 파릇파릇한 아이들. 그리고 이 병원의 인력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 절대존엄의 신의 대리자, 절대자의 대리인들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아닌 생명체들이 나머지 존재하고 있죠. 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가사를 관장하시는 일반의 의느님, 군대 안 갔다 온 26세에서 약 31세 정도의 완전 꼬꼬마 파릇파릇하고 졸업해갖고 뭐 할 줄 모르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4일을 부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24년도 2월 23일 얘기예요. 자, 다리 개사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른 병원 가라고 해서 보내지고, 호흡 곤란한 환자가 귀가하고, 왜냐? 곤란했기 때문에. 불가는 받아주지만 곤란은 다른 병원 가라고 보내죠. 그리고 심장 이식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환자, 일단 응급 환자 아니니까 일단 보내지고, 그 다음에 암 환자라서 정기적으로 역시 체크해야 되는 환자, 일단 응급 아니니까 지금
귀가 조치 당하고 1년 전에 예약해서 부부가 그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연차까지 미리 준비해서 연차 썼지만 연차 쓰는 거 알 바 없죠. 다 의느님들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다 모두 취소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 이분들 일반인 의느님 26세에서 31세 정도에 해당하는 완전 갓 졸업한 완전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이런 순수한 분들이 4일만 부재하면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고 전국의 탑 의료기관 5개에 있는 전체 수술 일정의 30에서 40%가 취소되면서 국가 의료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떨어진다고요. 이분들이 4일만 부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료 의무 징수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저도 수천만 원씩 계속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그냥 다 집에 가고 있다. 얼마 만에 4일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 전체가 파업할 필요가 없이 꼬꼬마 의사들이 집에 가면 4일만 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쓰레기 같은 사고를 한다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우리 의느님, 의사, 까르텔 분들은 마음이 편할까? 아니죠. 마음 당연히 불편하죠. 자, 이분들이 개돼지들의 생가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괴롭다고요. 평균 연봉이 2.8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고작 5.2%밖에 안 되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21세기 일반적인 병원, 내가 그냥 다는 병원에 의느님이 한 달에 5천만 원밖에 못 버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의느님들이 언제 이렇게 지금 일반인들이 잠깐 일부의 의느님들이 잠깐 쉬는 거 말고 전체 의사가 파업했던 거 2000년도, 2014년도, 2020년도, 2024년도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항상 하신다. 언제 하냐? 그분들이 돈을 적게 벌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만 파업한다. 의료보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 우리 인류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파업하냐? 아니, 하지 않죠. 그냥 그거는 이빨만 털고 결국에 본인들의 수입이 줄어들 때만 파업한다고요. 자, 이런 대전 성모병원에 그 다음에 사직한 인턴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바로 20살에 입학을 했다면 지금 26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고귀한 인재께서 자, 전공의들이 지금 일반이 그 꼬꼬마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주 88시간을 일하라고 그런데 이 사장 새끼 미친놈이죠. 자, 그런데 이건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데요. 자, 얘 그냥 직원 애죠, 그냥. 이 직원을 일주일에 88시간 일을 시키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거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원을 일주일에 88시간 일을 시킨 그 쓰레기 같은 사장 새끼는 누구냐? 의사죠. 얘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는 애잖아요. 그 의사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걔가 의사라는 거고. 자, 그래도 사장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장 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직원을 더 뽑아줄게. 너 88시간 일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바로 사직을 한 거죠. 지금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 우리 사직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체 우리 꼬꼬마 의사들 중에서 지금 70%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 너희들이 한 명 빠질 때마다 매주 88시간만큼 일하는 그 시간만큼 너희들 시내 대리인님께서 부재해서 환자들이 죽는 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거죠. 내가 88시간 일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직원을 보충해주지 말고 내 급여를, 내가 속한 우리 직종의 급여를 연봉을 평균 2.8억으로 하지 말고 25억 정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환자들을 계속 사직서를 내고 4일 만에 계산한 사람 집에 보내, 암 환자 집에 보내, 심장 수술한 사람 집에 보내, 4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 얘네들도 나쁜 놈이냐? 아니라고요. 얘네들도 종교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어차피 얘네들은 응급 상황이면 응급실 가면은 자기 동료들이 어차피 봐줘서 뭐 파업하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파업을 해도 의사 카르텔들이 파업하는 거지, 찐 분들은 파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봐줄 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가족들은 어차피 상관없고 얘네들도 열심히 지금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시네 얘네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얘네들도 고통스럽다고요. 왜냐? 환자들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합당한 급여를 받게 돈을 더 달라고 지금 열심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악의는 없는 상황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런 꼬꼬마 의느님이 쉬는 거 말고 그 꼬꼬마 의느님도 아닌 그냥 대학생 애기들, 군대도 안 갔다 온 그냥 꼬꼬마 애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냥 쉬고 있죠.
등록금 몇 천만 원씩 부모님의 허리 부담이 되든 학자금 대출을 받든 아니면 소를 팔았든 어쨌든 그 비싼 등록금 내고 그냥 쉬고 계시다. 왜냐? 알 바 없다 이거죠. 자, 입학하면 배우는 것이 계속 얘네들이 배웠던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신의 대리인이다. 신의 절대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딩이 1년만 쉬면 바로 우리나라는 1년에 의사 3,000명이 바로 부족해진다고 역시 파업이 아니지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얘네들이 이런 우리가 정상인들이 생각하기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이유는 왜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의사라는 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이런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일제강점기 이후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또는 의대생 느님들께서 국시를 안 본다, 휴학을 하다, 휴학을 하든 그 어떤 걸 했을 때 한 번도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국민들의 엄포를 비웃는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89%가 의사 이 쓰레기들 작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얘들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왜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두 살 아기가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재판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될 병인 것이 자명한데 그 시기를 놓쳤다. 왜냐? 우리 의느님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수술을 안 하셨죠. 그래서 파업은 하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병원이 이제 돈을 물어주게 됐지만 돈 물어주면 뭐합니까? 아기는 근데 죽었는데 자, 이런 이벤트가 있었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고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생가사를 주관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파업을 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한다거나 환자를 내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아니죠. 이분들은 다음번 파업의 동력으로 쓴다고요. 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이 곧 본인들이 생가사를 주관하는 신의 대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의느님들의 지금 행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2023년도 12월 17일 날 의대 정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자, 대략적으로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찬성을 했다. 의느님, 이거 문제가 있다. 대학병원에서 2달 기다려서 의느님 이분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데? 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편적인 사고로 지금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해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알 바 없죠. 자, 전 대한의사협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서 해방 이후에도 그 쪽발이들의 정신을 지금도 잇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라는 집단의 전 회장님께서는 이분도 의느님이에요. 자, 정부는 절대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느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자, 이거 맞는 말씀이죠. 자,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 때 이후로, 의료 시스템이 정비된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의느님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휴학, 국시 거부, 파업 이런 걸 했을 때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고,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럴 때마다 지켜졌거나 아니면 대우가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의느님들이 의사 카르텔들이 우리 국민들 개돼지라고 일컫는 비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사태가 사태다 보니 의사들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들까지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둔다. 이 거대하게 왜곡되어 있는 의료체계에 자기들이 마치 획기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저것 얘기를 쏟아내는데 의료인이 아는 그들 중에 예과와 본과, 인턴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자, 사태가 사태이다 보니 대한민국 의사 14만 명 중에 가장 경력이 낮은 꼬꼬마 아이들이 4일만 쉬어도 의료 대란이 나는 이 사건이 본인도 엄청나게 중대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흔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는 오직 의사와 이 친구가 지금 오타를 냈네요. 비의료인이 아니에요. 의사와 비의사를 나눠서 비의사들은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니들이 이런 거 아냐? 니들이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돈은 나머지 국민들이 내는데 왜 지들이 이딴 소리를 하는지 저는 좀 의문하지만 이분들의 사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인류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의느님과 비의느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2월 26일 날 3월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면허 정지하지? 내가 그냥 사직서 냈는데, 내가 일하기 싫다고 했는데, 환자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국가 비상 사태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되게 핵심적인 걸 얘기했어요. 자, 3개월 동안 지금 현재 미복귀하고 있는 애들을 3개월 면허 정지를 하면 이 친구들이 복귀가 되지 않죠. 못 돌아오죠. 그렇다면 대학병원은 어떻게 놀리시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다. 이 절대 존엄의 가치가 오히려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유를 계속 해오고 있다. 왜냐? 본인들의 절대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제발 네 가족은 병원 오지 마세요. 이거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민 98%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느님이 아니면 우리 의느님 이런 패거리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늘려야 된다 있던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이분들이 느끼신다면 너는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진료를 무료로 해주나요? 돈은 고객들이 내는데 이 사장님들은 그 고객들을 지금 내치고 있죠. 왜냐? 결국 니들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을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히 대들면 네 병원은 오지 마라. 죽도록 아프면 그냥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생가사의 결정에서 생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11%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벤트, 인추, 승합제, 이뇨제, 시라인, HD 뭐 하나라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사람 목숨을 다루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다룰 줄 아는 우리들만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서 낄낄낄 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인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파업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한의사는 낄낄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한의사는 파업을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상관이 없대요. 자, 그 얘기는 본인들도 알고 있다고요. 본인들도 의느님들이 파업을 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죠. 이런 사유를 한다. 정상인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업은 하지 않고 진료는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의느님 평균 연봉 2.8억에 임금 상승률 5.2%의 이런 박한 연봉을 받으시는 우리 의느님들은 파업을 해도 영향력이 있다. 파업을 하면 환자들이 곧 죽는다. 이것을 우리들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자부심이라고 느끼고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을 싹 지우고 나와라. 쟤네들이 4일 동안 현재는 4일 아니라 더 기간이 지났지만 저렇게 병원을 다 같이 사직서를 내면서 파업을 할 때 본인들이 진료 기록했던 기록을 다 지우고 나오래요. 왜냐? 대들었기 때문이죠. 나는 생가사, 우리 인류의 생가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니들이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희의 의료기록을 지우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처벌받냐고요? 당연히 처벌받죠. 하지만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한 환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지난 후겠죠. 자, 2023년도 7월 18일 날 간호사 선생님들이 부득이하게 파업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하지 말라고 하냐? 누군요? 당연히 의느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가사를 결정하는 절대자, 신의 대리인인 의느님들만 진료를 할지 환자를 살릴지 죽을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인류, 의느님이 아닌 모든 인류는 파업을 한다든지 뭔가 너희들의 의견 따위를 표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우리 의느님이 사유하는 지금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반대쪽 입장이죠. 정상인의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놈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다 수리해버려갖고 다 입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안 돼요. 자, 이거 바로 징집하냐? 내일 징집이 못하죠. 뭐 어디 압수수색 해갖고 얘네들 다 뭐 데려올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얘네들을 징집해서 왜냐면 얘네들이 군대를 안 가는 조건으로 전문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 바로 징집해서 얘네들을 군의관으로 바로 그냥 배정한 다음에 다시 대학병원으로 파견을 해서 그리고 거부한다? 그러면 감옥 보내는 거 되죠. 이론적으로는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뭐 내일 다 할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가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이 사람들 군의관으로 임명하고 임관시켜갖고 얘네들 다시 파견지 정해서 본인들 보직에 맞춰서 다시 보내고 그 중에 거부하는 얘들 헌병들이 데려가서 이거 데려오는 거 그 기간을 누가 버틸 거냐고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못 버틴다고요. 14만 의료인들 중에서 가장 막내인 사람들이 4일만 쉬어도 바로 셧다운 되는데 얘네들을 언제 누가 가서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영창을 보내냐? 이런 거 없다. 왜 그러냐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못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과 의사들이 외면한 이국종식 수술, 이국종 지필로 외과 교과서에 실렸대요. 자, 이국종 교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이 응급 외과술의 대가시라는 것 이미 알고 있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의뢰님들에게 천대받고 있는 이 분께서 엄청난 수술법을 해서 우리 의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교과서에 그냥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쓰셨다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많은 의사들이 반발했대요. 왜 반발하냐?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의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대자의 대리인들, 생가사를 결정하는 그분들의 급여가 저하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반발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냥 본인이 단독 집필했대요. 그냥 교과서에 그냥 본인이 쓰고 싶어서 그냥 쓰신 거죠. 하지만 이런 거를 정상인이라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을 0에서 5%에서 30에서 40%로 끌어올려도 반대한다고요. 자,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지금도 70%가 휴학하면서 학교 안 가고 낄낄낄 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의사 꿈나무 아이들이 과연 이국종 교수님이 적어서 교과서에 실었다고 과연 할까요? 최소한의 수술을 할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은혜님들이 이렇게 현대 의료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생가사를 주관하는데 그냥 급여가 너무 박해갖고 그 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옆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지금 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분노하시지만 이분들이 덤덤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2020년도에 우리가 가는 아주대 의료 원장의 이런 대장이시죠. 원장이니까 수장이시죠. 이렇게 이분들이 선생님이에요, 당연히. 선생님께서 우리 이국종 교수님한테 때렸죠.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 이것이 전 세계에서 외과술 탑을 찍고 계신 분에게 우리 대장님이 그를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이거 구속돼야 되겠죠? 우리 이국종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국종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스태프들이 있죠. 이 팀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제가 깨진 것 같은데 정말 깨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하지만 파업했나요? 아니죠. 2020년도에 본인들 급여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파업했고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것을 지금 봐도 우리 많은 정상인들,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24년도에 저분께서 아주대 명예교수신데 대한산부인과 학회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필수 의료에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네, 그거에 우리나라 의료계 수장이 되셨다. 대단하죠. 2023년도 11월 21일 기사네요. 정말 아주대에서도 명예를 받는 교수님이시고 대한산부인과 학회장의 회장이 되셨으니까 이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부인과와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실 거라는 것이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2024년도 요 연합뉴스에서 했었던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의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 정도 질문을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에 그 의사를 정확하게 그 중에 의대 숫자를 몇 명을 늘리면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찬성했던 89%의 사람들 중에서도 39%는 모르고 무응답이라고 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의사 숫자도 아니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를 몇 명이야 되는 거를 랜덤으로 전 국민 중에서 랜덤으로 1000명을 뽑았는데 그분들한테 이걸 왜 물어보냐고요. 이분들이 1000명인지 500명인지 10,000명인지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 이런 건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 건데 이거를 대중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이 이것이 작업치기 위해서 나중에 쇼부를 볼 때 한 2,000명 이상으로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1,000명 이하로 쇼부를 볼 때 이 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저는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언어 1등급이 나온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일인데, 지금 군미필 의사들 중에 가장 막내 꼬꼬마 의사들이 일주일에 88시간 일하는데 얼마가, 그러면 어떻게 일 시키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40시간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러면 3,000명 증원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순서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3,000명 증원 아닙니다. 3,000명 증원하면 안 되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한 6,000명 정도 증원이 해야 그래야 얘네들이 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대략적으로 3,000명 이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섬세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500명 정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증원을 해야 그래야 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웬 사람 숫자를 왜 개인들에게 물어보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대한민국 국민 평균이 대학병원 최고급 상급 기관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평균 2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데는 2달을 기다린 이후에 진료를 2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님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기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는 2부는 너무 빡세니까 진료는 그래도 4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세하게 계산하면 4,500명 그리고 그냥 러프하게 그러면 한 2배 정도가 배출이 쭉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도 최소 3,000명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이 여론조사 이거 나중에 이걸로 쓰려고 나중에 한 500명으로 쇼부보려고 쓰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네요. 자, 그렇다면 비한국의 의사들, 제가 욕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이죠. 나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만 이런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 비한국에 있는 의사든 고려 의사든 한의사든 아니면 일본에 있는 것처럼 의사인데 한방 전문이든 뭐 중국에 있는 중의사든 대만에 있는 중의사든 뭐 홍콩에 있는 중의사든 그 어디든 그냥 뭐 그 어떤 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1차적으로 처음에 진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케이스가 발견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치료가 안 되면 그 환자는 그 의사한테 오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패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진단법을 고민한다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고민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새로 개발이 돼서 그분을 다시 데려다가 고칠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을 못 고치더라도 그 다음번에 새로운 진단법과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율이 올라가는 것이 유사 이래로 유사 전에 옛날에 우리가 동굴에서 풀 비벼갖고 상처에 바르던 그 시절부터 계속 의학이 발전해온 것이 이 케이스였다고요. 자, 그래서 현재 21세기에는 전 인류에서 OECD 가입국 기준으로 그래서 의느님들이 일반적인 직종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평균 임금의 2배에서 4배를 받게 되는 이것이 비한국의 의사들이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왜 너희들이 88시간 일해서 동료 직원을 뽑아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나가면서 낄낄대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최초 환자가 오면 기본적인 1차 진료를 하죠. 항생제를 주거나 진통제를 주거나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자, 그러면 다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비싼 기계로 비싼 검사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 비싼 기계야 비싼 검사를 쓰잘데기 없는 검사를 다 때려 넣으면 아주 티끌만한 것이 무언가 발견되겠죠. 네가 아픈 거랑 관계없이 그냥 일말의 티끌이 무언가 발견이 된다고요. 또는 발견이 안 되겠죠. 그러면 발견이 안 됐으면 기계가 너무 제가 싼 걸 갖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기계로 보내고 그리고 일말의 티끌이 발견되면 네 증상이랑 관계없이 그러면 큰 병원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보내고 어떻게 하냐? 또 오죠. 1차 진료를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퇴근 시간이 되면 그러면 집에 가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평균 임금을 7,700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옛날 석기시대 인류가 지구상에 네안데르탈인인지 크로마뇽인인지가 태어난 이후로 의학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 왔지만 현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의느님들이 하는 의료는 발전하지 않는 거죠. 이러고 있는데 뭘 어떻게 발전해요? 이국주 교수님이 그거를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켜도 뭐 받아주지도 않고 뭐 싸워주지도 않는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점이죠. 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의느님들과 개돼지, 의느님들과 비의느님들의 지금 대결에서 현재 설문조사를 하면은 11% 정도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2,000명 뭐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파업하겠지. 이미 예전에 400명으로도 파업했고 직원 아니었을 때도 파업했던 건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져 있고, 자 그냥 500명만 해 적당하게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리고 의원님 중요한 일 하는데 돈 더 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드릴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가 11%가 정도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의료가 대란인데 조금만 지나면 의료 대대란이에요. 우리나라는 의느님들 가장 막내 꼬꼬마 의느님들이 4일만 쉬어도 바로 대란이기 때문에 이거 뭐 몇 달 못 버티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30% 정도가 이제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극적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에서 한 400명 정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왜 그러냐? 자,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의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의료인들의 숫자를 증언해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수가를 내려서 필요한 수가를 올려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종종 이야기하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최소 2,000명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2,000명이라고 어떻게 다행히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의느님들이 지금 쉬고 계신 저 꼬꼬마 막내 의느님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이를 결정한 그 위정자는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성군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인류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인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은 뉴스를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뉴스를 보면은 처음에 헤드라인에 한 3꼭지에서 5꼭지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없었다, 돌려지다가 올바르게 진료를 못 받다,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들만 나오고, 지금 사직서를 냈다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은 낄낄낄 대고 있고,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온라인에서 활동이 있으면 다 같이 좌표 찍어서 가서 댓글 달고 비방하고 너는 죽어라, 너는 아파도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 가족과 맛있는 밥을 먹고,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봐도 정상적인 사회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뭐 이라크가 됐든 뭐 중동이 됐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런 나라를 봐도 이렇게 전쟁 중이다 이런 거 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빨리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차피 당장은 막아지니까. 뭐 어차피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분들 돈 더 드리고 더 고귀한 일 하시니까 돈을 더 드리든 대우를 더 좋게 하든 이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다 해드리고, 그냥 나머지 개돼지들은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것도 빨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들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출산율이 엉망진창이고 지금 0.6%가 찍혔는데, 그래도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89%가 찬성하고 있는데 89%가 아니라 의느님을 제외한 99.9%가 찬성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결말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씁쓸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휴학하고 계신 의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사직서 내고 집에서 낄낄대면서 쉬고 계신 분들, 어차피 익명이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도 성실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